한 번에 다 때려 넣는다고 비싼 똥으로 다 나온다는 건 틀렸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내 몸의 영양 흡수 효율 자체를 후천적으로 높이는 과학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몽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식사를 몰아서 하는 경험 계신가요? 특히 건강 또는 다이어트 때문에 단백질을 챙겨 드실 때, 직장인분들은 점심시간이 짧아서 단백질 쉐이크를 한 번에 2개씩 마셔요.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하루치 닭가슴살을 저녁에 몰아서 먹으면 안 되나요? 또 어르신들은 식욕이 없어서 한 끼에 많이 못 먹습니다. 근데 어차피 하루에 먹는 양이 같으면 한 번에 먹든 나눠 먹든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단백질 효율을 절반밖에 못 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데서는 한 번에 20-30g 밖에 흡수 못한다, 어차피 나머지는 다 비싼 똥으로 나온다, 또 어떤 데서는 100g이라도 흡수를 할 수 있다, 이런 연구도 있고요. 헬스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많이 먹으라고 하고, 의사들은 신장에 무리가 간다 그러고,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이쯤 되면은 내가 헷갈린 게 아니라 정보가 문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미나이의 딥 리서치와 함께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혼란을 완전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운동하는 분들한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내 몸의 영양 흡수 효율 자체를 후천적으로 높이는 과학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끼에 많은 양을 먹는 것도 가능하고 낭비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만약에 근육 유지 또는 다이어트 아니면 건강한 노화 이런 그 목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디테일이. 왜 그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제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단백질 섭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루 총량이에요. 아무리 규칙적으로 섭취를 하더라도 총량이 안 지켜지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은 근비대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체중 1kg당 1.6g에서 2.2g 정도 사이를 섭취해주고요. 저같이 이제 몸무게가 100kg면은 이제 160g에서 한 220g 이렇게 섭취를 하면 됩니다.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체중 1kg당 한 1.2g 정도씩 해야지 근손실도 막으면서 좀 건강한 대사를 유지하고,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런 양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근육 유지랑 건강한 신체 구성의 한 80%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총량에 대해서는 얘기가 됐고, 어떻게 먹느냐 따라서 이제 효율이 달라진다. 아니, 하루에 필요한 양을 한 끼에 몰아먹는 것과 3끼에서 4끼에 나눠 먹는 것이 결과가 분명히 다르긴 해요.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방식이랑 새로운 접근법을 비교해보면요,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단백질 섭취는 이 저장고 개념, 근육이라는 저장고에 20-30g까지만 들어가고 그 이상은 넘쳐져서 버려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씩 자주 채우는 게 좋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 저장고 개념이 아니라 제조 공장 개념이 더 가깝거든요. 근육 단백질 합성이라는 공장이 있는데 원료가 이제 아미노산이고, 요게 많이 들어오면 더 오랫동안 가동되는 거죠. 한 번에 많이 들어와도 공장이 몇 시간, 심지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12시간까지 단백질 합성 활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공장을 여러 번 켜는 것과 한 번 키고 나서 오래 돌리는 것, 그 중에서 뭘 선택하느냐. 연구 결과를 보면 공장을 하루에 4번, 5번 켜는 게 한 번 길게 키는 것보다 총 생산량이 더 많다는 게 밝혀지기는 했습니다. 자, 여기서 2가지 실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2023년에 나온 트로멜렌 연구에서는 25g 먹은 사람이랑 100g 먹은 사람이랑 그룹을 나눠가지고 비교를 했습니다. 100g 먹은 그룹이 12시간 동안 근육의 단백질 합성이 훨씬 높았어요. 특히 후반의 8시간 동안에는 차이가 25g 먹은 그룹이랑 한 40%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은 역시 많이 먹는 게 좋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게 사실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단일 식사일 경우에 효과만 본 거고, 그런 반면에 아레타 연구라는 데서는 총 80g을 어떻게 나눠 먹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룹을 나눠서 실험을 진행했거든요. 첫 번째 그룹은 6시간마다 40g씩 2번, 그리고 두 번째는 3시간마다 20g씩 4번, 그리고 마지막에는 1시간 반마다 10g씩 8번으로 나눠서 먹여봤는데, 결론적으로는 3시간마다 20g씩 먹은 그룹이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한 번에 많이 먹으면 그 식사 자체의 효과는 길어지긴 하지만 하루 전체로 보면은 여러 번 자극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근데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해서 이게 로스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건 또 희망적인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시간에 쫓기고 이제 일상이 바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한 번에 많이 먹는 게
마냥 비효율은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이 여기서 시사할 만합니다. 제가 주변에 이제 운동을 업으로 하는 지인한테 실제로 물어봤는데 한 끼에 단백질만 200g 넘게 먹어본 적 있다고 하더라고요. 단백질 200g이면은 보통 닭가슴살 100g, 많이 완제품으로 파는 요 한 덩어리가 100g 단위로 많이 팔거든요. 거기서 단백질 함량을 평균적으로 한 20g 보는데 그걸 10개를 먹은 거예요. 한 끼 식사에. 그런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소화는 됐어요. 꾸역꾸역 됐는데 하루 종일 뭐 속이 더부룩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끼니는 좀 먹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이 많이 먹고 쪼개 먹고의 효율을 따지기보다는 많이 먹었을 때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개인차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하면 되냐, 일단 1단계는 하루 총량을 먼저 확보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쪼개서 규칙적으로 먹어도 총량이 확보가 안 되면은 원하는 목표에 이제 가는 시간은 되게 오래 걸리겠죠. 못 갈 수도 있고. 운동하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중 1kg당 단백질 1.6g, 그리고 일반 성인은 뭐 1.2g 정도. 어르신들은 이제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 1.2에서 1.6g 정도, 1.2g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고, 이것만 지켜도 대부분의 효과는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선순위가 이제 분배예요. 총량이 확보된 다음에 분배라는 거죠. 총량을 3끼에서 4끼 정도 나눠서 드실 수 있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하루에 100g 먹는다 그러면은 20에서 40g씩 3번, 4번 이렇게 나눠서 먹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단백질 합성하는 그 신호를 계속 그 자극을 줄어들만 하면 또 찌르고 줄어들만 하면 또 찌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는 타이밍인데 언제 먹냐 이거예요. 이거는 3단계인 만큼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부분,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운동 전후로 해서 몇 시간 안에만 먹으면 되고, 뭐 예전에 유행했던 기회해창, 뭐 운동 끝나고 30분 안에 먹어야 되고, 이런 거는 이제 근거가 없는 걸로 드러났어요, 연구에. 자, 제가 참고한 연구 자료들은 설명글에다가 첨부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안 한 날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휴식일이 진짜 회복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운동을 한 날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하는 연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운동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스트레스나 일상생활로 이제 손상된 근육, 그리고 조직, 세포 이런 것들이 복구되는 시간이라 가지고 쉬는 날이 단백질이 계속 필요하다 이거죠. 만약에 정말 내가 시간이 없고 외근이 잦고 직업의 특성상 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손님들을 계속 응대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한 끼에 몰아서 드시되 이제 한 절반 정도의 단백질은 액상 형태로 섭취하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고 합니다. 단백질 쉐이크 같은 거죠. 그래야지 이제 소화도 빠르고 흡수도 빨라지는. 예를 들어서 내가 몸무게가 50kg고 운동을 하는데 체중 1kg당 2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다 그러면 100g이잖아요. 닭가슴살로 하면은 이제 200g 정도를 식사로 하시고, 그러면 40g 채워주고 단백질 쉐이크로 한 60g 정도를 섭취를 하시라는 거죠. 액상 형태로. 그걸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제 단백질은 한 끼에 20g에서 30g만 흡수된다는 건 완전히 틀린 얘기다. 시간에 치여서 식사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면 막 때려 넣어도 남는 장사다 이거죠. 그러니까 100g, 200g도 다 흡수되고 활용이 된다는 거. 그런데 총량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조금 더 효율을 높이고 싶다고 하면은 쪼개 먹는 게 낫다는 거고, 쪼개 먹는 거에 대한 비용이 클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한 끼를 먹을 때 준비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있잖아. 그 쪼개는 만큼 그 횟수가 반복되는 거예요. 선택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전문 운동선수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연구 결과는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 번 길게 공장을 돌리는 것도 유의미하지만 거기서 조금 더 효율을 높이겠다고 하면은 여러 번 반복해서 돌린다. 그게 쪼개 먹는다. 근데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선택의 문제이다. 그래서 총량이 제일 중요하다. 요거는 이제 20대, 30대 뭐 헬창이든 뭐 직장인이든 40대, 50대, 60대 어르신들이든 모두한테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런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때려 넣는다고 비싼 똥으로 다 나온다는 건 틀렸다. 그리고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시간 효율이랑 근육 성장 효율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둘 다 완벽하게 갈 수는 없으니까 총량만 지키면 어떤 선택을 해도 합리적이다. 비싼 똥은 안 나온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단백질 섭취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좀 다양한 방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간 관리, 마케팅, 그리고 이제 건강 관리. 우리가 둘 다 놓칠 수 없는 게 돈을 벌기도 하면서 건강도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롱텀으로 두루두루 다루면서 제 채널에 머무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기 전보다 더 나아지고 어제보다 나아지길 컨텐츠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몸자였습니다. 안녕.